제 영역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요식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첫 요식업 경험을 한 건 지금부터 한 2년 3개월 전인 2021년 7월에 이제 안산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직원 경험 없이 사장으로 이렇게 배달 매장을 시작했고요. 심지어 저는 자본도 아예 100만 원도 없이 친구에게 투자를 받아서 친구의 자본과 제 아이템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안산에서 1년 동안 경험을 쌓고 작년 7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푸핑푸탕 김치찜 김치찌개를 오픈했고요. 오픈을 하고 나서 확실한 성과를 얻고 자신감이 생겨서 7월, 8월, 9월, 11월, 12월에 거의 6개월 동안 5개의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서 제 사업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괴짜푸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가맹점수가 98개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8개월 만에 되게 빠른 성과를 얻은 데에는 제가 경험이나 이렇게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신뢰가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질적으로 배달 창업에 대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제대로 수행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보고 많은 분들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식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 창업도 폐업률이 80%에서 90%가 되고 일반 요식업도 정말 폐업률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100개를 차렸을 때 20개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 100개 매장 중에서 10개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신다면 내가 100명 중에 이제 상위 10%가 아닌 보통 80-90%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전한 배달 창업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요식업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리스크를 낮춰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홀매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평수를 한다고 해도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매장을 구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배달 매장처럼 조금 외진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동인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매장을 한다 한들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을 때 1억에 가까운 돈이 들게 되고 조금 좋은 상권에서 하고 조금 넓은 평수에 인테리어에도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3억 이상까지도 창업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배달 매장은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정도의 상가 즉 8평에서 10평 정도의 외진 상가더라도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초도 재료비 300만원 그리고 뭐 광고비도 초도로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만 준비해준다면 상가를 구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2,000에서 2,500만원 정도로도 창업이 가능한 게 배달 창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창업을 하신다면 내가 빚을 지고 좀 고리스크를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좀 위험성 있게 도전하기보다는 배달 창업을 통해서 내가 요식업이 맞고 얼마나 요식업이 고된지 먼저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홀매장으로 창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매장으로 해서 실패한다고 한다 한들 그 투자 비용은 내가 남의 가게에서 1년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확실히 리스크라는 거는 적죠. 그래서 저는 좀 배달 창업을 많이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배달 매장은 홀매장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매장은 모든 주문 건수에 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즉 홀매장은 그 광고비라는 게 고정적인 월세로 이루어지지만 배달 매장은 주문 건수로 수수료가 나오고 배달비가 붙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고정비가 크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걸 생각해도 당연히 배달 매장이 창업 비용도 홀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드는데 수익률도 좋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빚을 져서 2, 3억을 들여서 술집을 하고 홀매장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창업 비용이 적은 만큼 그만큼 수익률이 적은 거고요. 보통 홀매장을 창업할 때 거의 대출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황에 대출이 잘 되지도 않고 또 이제 높은 월세에다가 주류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갚아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가 한두 달만 안 되고 빚으로 창업한 창업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다 보면 이제 손님들에게 막 퍼줘야 되는 기간에 내 지갑을 아끼게 되고 사람 덜 쓰게 되고 하면서 악순환이 돌아서 빠른 시간에 폐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영끌 홀매장 창업의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좀 확실히 말씀드리는 편이고, 하지만 배달 창업으로도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창업해서 월 1,000만 원씩 벌고 가게에 권리금을 만들어서 5,6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홀매장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경험과 사람 모두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흔히 말해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빵집 브랜드들이나 큰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차리는데 2, 3억 들지만 전공개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평균 월 수익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고 매년 폐업률도 20개에서 3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투자해서도 그것보다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달 창업은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배달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고 오픈발이 있고 그리고 순수익이 바로 발생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배달 매장은 어쨌든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은 이 매장을 주문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주문을 할지 보면 대부분을 리뷰를 보고 주문합니다. 근데 새로 오픈한 매장은 리뷰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이 매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내가 가서 인테리어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가게를 선택하려면 무조건 리뷰를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영업시간을 늘려서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수익률을 올려가는 과정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나는 초반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오픈을 하고 최소 주문 금액도 높이고 배달비도 2, 3천 원 받고 난 받을 거 다 받고 장사할 거야 하면 바로 옆에 받을 걸 다 받지 않고도 리뷰가 1,000개, 2,000개 쌓인 가게도 있는데 굳이 내 가게를 선택해서 손님들이 시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장을 이제 세팅을 하고 끝이 아니고 영업을 하면서 리뷰를 쌓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광고 비용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창업은 2년 내 폐업률이 실제로 80%에서 90%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평균을 내봐도 매출이 1,500만 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매장은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배달비랑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최소 2,500만 원, 3,000만 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주방 보조를 하더라도 주 6일 12시간 일하면 300만 원 중반대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럴 거면 사실 창업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달 창업을 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실수투성이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90%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디테일한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공 방정식의 첫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배달 매장은 창업 비용이랑 월세가 낮은 대신에 포장 용기 비용도 들어가고요. 배달의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를 많이 지출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단지를 뿌리는 등 이렇게 광고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배달 앱에서 광고를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단지 광고를 한다 한들 효율적이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에도 올리고 맘카페에도 올리고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문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배달 앱입니다. 배달의 민족, 즉 주문을 하려고 딱 앱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광고를 쓰게 되면 즉각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 투자는 당연히 배달 앱에 하는 게 맞고요. 높은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적게 내고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이템에서 제가 좀 크게 보는 비중은 원가율이 낮은 아이템 그리고 편리한 조리 시스템입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보통 창업 비용이에요. 근데 원가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배달 창업은 저희 기준에는 시작할 때는 마진이 15에서 18%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30%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브랜드 원가율이 35%라고 하면 타 브랜드의 원가율이 45%인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15%라고 했어요. 근데 원가율이 5%가 높은 가게를 한다면 또 10%가 높은 가게를 한다면 수익이 반토막 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양을 많이 주고 싸게 팔아서 높아진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값이 붙어서 결국 수익을 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 원가율이 높아진다는 게 내 무지로 인해서 재료를 불필요하게 비싸게 사오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이 너무 높아서 높아진 원가율이라고 하면 내가 재료비가 50%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40%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50%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넉넉한 양이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가율이라는 게 불필요한 곳에서 지출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원택 같은 걸 예로 들면 내가 대량으로 조리를 해서 원물을 대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원팩을 조리한다고 하면 원팩에 들어가는 공장에 대한 수익이 들어가게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원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팩은 어느 정도 함정이 있습니다.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원가율이 높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재료를 좀 저렴하게 사서 동시에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분해서 파는 방식을 쓰면 시스템과 원가율 둘 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더라도 원팩이 아닌 원물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에는 또 광고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광고비랑 영업시간을 안 쓰고 높은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가게들은 매달 광고비를 크게 지출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우리 업체가 광고비도 지출을 안 한다면 손님들은 저 밑에서 찾아야 되는데 보통 그 전에 주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비와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그 아이템, 확신이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확신 있게 투자를 해서 한번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에 정답은 수요가 높은 아이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우리 동네에는 뭐 김치집이 많아, 치킨집이 많아,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남들이 안 하는 다른 걸 해볼까 해서 이렇게 뭐 소고기나 뭐 참치나 비주류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배달 시장은 사람들이 먹는 카테고리에서만 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나 혼자 하더라도 이 지역의 전체 파이가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광고하고 한들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판다고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 음식들, 한식, 중식, 치킨, 그리고 뭐 돈가스, 이런 수요가 높은 아이템을 공략한다면 그 동네에 월 수요가 3억에서 5억의 파이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뺏어온다고 하면 빠르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행을 하지 않고 배달해서 많이 먹지 않는 음식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광고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아이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수요가 많은 아이템, 경쟁자들이 뭐 배달비를 높게 받고 있고 영업시간을 짧게 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조금 나태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들어가서 내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요즘에 배달 창업, 뭐 배달 장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샵인샵, 영원 창업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창업 비용이 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사는 어떤 곳도 자선사업단체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다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가맹비랑 교육비를 안 받고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당연히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운영하더라도 고정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면 사람들은 모두 창업 비용에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계약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높은 원가율의 아이템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율이 높게 되면 배달 창업의 마진은 10%에서 30%인데 원가율이 40% 후반에 되게 되면 본사는 돈을 벌지만 파는 사람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가, 기괴한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원가율을 가장 잘 봐야 되고 오픈할 때 무언가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면 계약서나 아니면 내가 팔았을 때 정말 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 한 세 분 정도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 아이템이 정말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남는지
파악해보시고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샵인샵 무료 창업에 혹해서 창업했다가 팔아도 남지 않는 일을 해도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직원보다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로 말할 수 있는 건 전략입니다.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배민에 오픈만 해놓는다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매장은 모두 다 저희 브랜드 아이템인데요.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새로 오픈한 매장과 자리를 잡은 매장의 차이는 거의 세팅은 비슷하지만 리뷰의 숫자입니다. 이 리뷰의 숫자에 따라서 가게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0개밖에 없는 매장은 배달비 무료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매장이 괜찮을까 의심을 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리뷰가 3,500개 가까이 쌓여있는 매장은 내가 배달비를 어느 정도 비싸게 받더라도 손님들은 입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고, 또 리뷰가 높은 매장, 맛집 랭킹 순위가 높은 매장은 다 가구의 주문 그리고 단체 주문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시키려고 하고, 특히 다인 주문, 단체 주문은 내가 시켰을 때 이 음식이 실패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리뷰가 높고 순위가 높은 가게에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리뷰를 많이 쌓아두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리뷰 그리고 리뷰 퀄리티가 홀매장에서 인테리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리뷰를 쌓지 않고 그냥 앱만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는 건 인테리어를 하다가 만 카페에서 그냥 열어놓고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배달은 리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뷰를 빨리 쌓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건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내가 배달비 무료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음식값이 1,000원만 싸다고 해서 안전한 매장에서 넘어오지 않아요. 최소한 배달비 무료에 쿠폰 해서 3,000원에서 4,000원의 타 가게와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그래야만 소비자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내가 남는 게 조금 적더라도 꼭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배달비 무료를 하면 뭐가 남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실행을 안 하셨지만 요즘에는 이게 맞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규 업체들은 배달비 무료 행사를 꼭 하는 편이에요. 이런 행사를 안 하고 배째라고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장사한다면 하루에 정말 5번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꼭 신경 써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업시간과 광고비입니다. 내가 오픈을 했는데 하나에 88,000원 하는 깃발을 10개, 즉 88만원을 월에 지출한다고 하면 어떤 매장은 그 88만원을 10시간 동안 활용하고 어떤 매장은 24시간을 활용합니다. 똑같은 광고비를 내고, 즉 영업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업시간을 늘리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2명 들어간다면 절대 배달 매장에서는 효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배달 매장의 수익표를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으로 드려보면 원가 35%라고 했을 때 광고비도 10%에서 15%가 들어가게 되고 배달비도 10%에서 20% 내가 손님에게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서 대략 그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월세, 공과금 그리고 미리 세금을 계산해 두게 되면 거의 70%에서 80%가 기본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많이 쓰게 되면 절대로 남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에다가 이제 1인 1인식으로 근무를 해서 영업시간 길게 하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건 맛이죠. 근데 이 맛이 좀 진리는 아닙니다. 배달 매장에서는 손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성비와 양입니다. 평균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은 메리트를 느끼고 자주 시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시키면 막 5, 60분 이렇게 오게 되면 손님들이 막 전화를 하고 안 좋은 리뷰를 남기고, 그래서 주문이 굉장히 빨리 나와야 돼요. 저희 숯불치킨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숯불치킨이라는 건 대부분 오븐에서 한번 굽고 나서 프라이팬에 소스를 붓고 볶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오븐을 사용하게 되면 오븐 시간만 8분에서 10분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소스까지 볶고 포장 용기에 담고 하면 조리 시간만 13분이 걸리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에 초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소스를 졸인 다음에 속에만 살짝 익혀주는 정도로 나가면 3분 만에 나가게 되죠. 기사님만 빨리 배달이 10분 만에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메뉴 하나를 뺄 때 스피드가 정말 느린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본능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를 놓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초반에 내가 오픈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니면 소비자들은 우리 가게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우리 상권은 수요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항에 입점된 리 상권, 즉 인구수가 2, 3만밖에 안 되는 상권에서도 월 매출 4천만 원을 첫 달부터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기장이라는 1.5km 내 반경의 절반이 바다의 상권에서도 3천만 원 후반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상권보다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00개 매장을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에 폐업하는 매장이 8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20% 안에 드는 게 그냥 운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7, 8, 9, 11, 12월에 매장을 6개월 동안 5개를 혼자 오픈했는데 모든 매장에 첫 달 4천만 원이 나오고 성공적인 매장이 됐어요. 이거는 확률이 아니고 실력이라는 거죠. 어떤 브랜드 아이템을 할 때 누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배달 매장의 본질이라고 하면 처음에 리뷰를 쌓는데 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 마진이 조금 적더라도 내 인건비만 딱 가져가는 정도로 매출 파일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음식값 500원, 1000원씩 올리고 배달비 500원, 1000원씩 올리면서 매출을 유지하면서 순이익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 하면 저희 김치찜 2인분이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달 됐을 때는 음식값 1,000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배달비 2,000원까지 올려요. 그럼 음식값 1,000원에 배달비 2,000원까지 해서 총 3,000원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배달비 무료 기준으로 마진율이 15에서 20%라고 했어요. 근데 객단가가 2만원이죠. 2만원짜리 팔았을 때 3,000원에서 4,000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잡는 매장은 배달비 2,000원, 음식값 1,000원에서 3,000원을 더 받게 되죠. 즉 자리를 잡은 매장은 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순이익률이 2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잡혀 있어야 랭킹이 유지되고 상위 맛집 랭킹 상위로 간 매장들은 내가 광고비를 지출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1차 목표고 순이익은 차차 올려가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매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그 순이익이 완성된 매장은 내가 차릴 때 2천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도 권리금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장을 자리 잡게 된다면 순수익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매장, 매출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매장은 권리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시설에 대한 권리금 500만 원 정도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리뷰가 높게 쌓여있는 매장을 갖고 있다면 리뷰만 넘겨주더라도 2, 3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에 들기 위해서 이 아이템, 전략, 사람, 이 배달 매장의 3요소를 꼭 적용시켜야만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높은 아이템, 메리트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저렴하거나 뭐 배송이 빠르거나 이런 메리트를 만들어서 그 파일을 뺏어오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원가율이 낮은 아이템, 원가율이 5%, 월 매출이 5천만 원인 매장에서 5%면 월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 계약기간 2년 동안 6천만 원의 순이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원가율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배달 매장의 경우 포장 용기와 리뷰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거의 6%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수요 많고 원가율 낮고 그리고 조리 시스템이 편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아이템을 하셔야 되고, 최고의 전략은 동시 근무. 내가 동시에 근무를 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매장은 짧게 영업해서 월 매출이 4, 5천 나오거나 24시간 한다고 하면 월 매출이 8천에서 1억은 나와야 동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쁠 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다 하면은 인건비가 그냥 줄줄 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진이 적은 배달 시장에서 인건비가 샌다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근무를 하되 전처리를 해서 주문이 없을 때는 빨리 뺄 수 있도록 손질이랑 밥도 미리 담아두고,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3분 만에 그냥 배합해서 합쳐서 보낼 수만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1시간에 혼자서도 15개의 주문을 쳐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사람. 요식업 굉장히 힘들고요. 배달 매장 저는 처음 할 때 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노동 강도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아이템과 전략,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요식업의 중요한 조건들을 나에게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장님이 한다고 하면, 내가 자본이 없을 때, 내가 노력만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100만 원도 없이 창업을 해서 지금 2년 만에 거의 1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오프라인 홀 매장 고깃집까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인데 배달 매장은 정말 자본이 적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은 공평한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 전문점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인 브랜드 창업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게 잘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재료의 차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뭐 개설 수익과 지속 수익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마진으로 수익을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 비싸게 공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가율이 올라간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이저 치킨 브랜드를 보면 원가율이 55% 가까이 돼요. 원가율이 높은 대신 내가 광고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주문이 들어오게 브랜딩이 되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인데 인지도는 없으면서 원가율만 높다면 나는 광고대로 해서 알려야 주문이 들어오는 건데, 본사 때문에 원가율만 올라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해서 사실 손님이 굉장히 만족하는 선에서 30% 중반의 원가율을 만드는 건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숙련자가 세팅한 경우에는 30% 중후반 정도의 이제 원가율을 잡고 손님들이 먹으면 맛도 있고 양도 많다 정도가 완성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 프랜차이즈의 원재료율은 40%에서 50% 사이입니다. 여기서 만약 45%가 넘어간다고 하면 배달비 무료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은 그냥 배달비를 받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가게가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율이 낮은 아이템을 꼭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하우가 없이 장사를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보다 더 높게 재료비가 나오는데 손님은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요즘 배달 김치찜은 삼겹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전지를 사용해서 삼겹살 김치찜과 같은 판매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만 원가율이 사실 5% 가까이 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브랜딩을 하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원가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못하고 그냥 좋은 재료만 쓴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오히려 높고 브랜딩이 안 돼 있고 나는 전략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배달 창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고, 그리고 본사에서 전략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 내가 매장이 잘 안 됐을 때 변수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처 능력도 없는 본사를 택한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냥 100개 매장을 냈을 때 10%가 성공하는데 그냥 운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창업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창업 비용이나 아니면 원가율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거인지,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하면 내가 직접 전략을 짜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조리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더 많죠. 그걸 성공시켰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끝내고, 없다고 하면